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여름에 부산보다 뜨겁다. 포교 열정 가득한 부산 사나이. 부산 서면도장 성용재 포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서면도장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성용재 도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면도장에서 목소리를 맡고 계신다 했는데요. 왜 목소리인가요? 제가 말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의견 제시를 많이 합니다. 불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생산적인 불만이겠죠.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의견. 하면서 네. 어떤 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닝 촬영을 하는데 오픈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네, 왜 오픈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맞죠? 그쵸.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 예능 같은 경우도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예능이 또 인기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 오픈 중에서 제일 베스트 오픈이 뭘까요? 바로 그레이트 오프닝. 네, 그레이트 개벽입니다. 오프닝. 개벽.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네. 방송 촬영도 약간 다 있는 그대로 오픈한다. 재산 빼고 다 오픈한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임하고자 그렇게 오프닝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벌써 토크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회사가 중국에 있어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아, 베트남이나 재택을 하시고. 인도네시아, 중국 쪽에 네. 해외 출장이 잦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파견 오는 우리 본사 인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면서 바쁜 상황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밤낮 관계없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 이게 중국어도 잘하시고 하시겠어요? 중국어는 또 제가 전공도 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중국어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네,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 중국어 한번 보여주시죠. 吃饭了没有?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吃饭了没有? 네, 다시 한번. 吃饭了没有? 밥 먹었냐라는 뜻입니다. 밥 먹었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좀 중국어가 약간 공격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네. 그런 중국어의 어떤 살아있는 그 단어만 좀 말씀드린 겁니다. 吃饭了没有? 이렇게 정말 즐거운 분위기, 네, 이런 유쾌한 에너지가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증산도를 만나시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요. 7살 때 처음 아버지 손을 잡고 그 도장으로 갔습니다. 7살 예, 때. 네. 도장 이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너무 어릴 옛날이라서. 때라서. 예, 어릴 때라서.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간질이라는 질환이 좀 있었는데 그게 수행을 통해서 차츰차츰 사라지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증산도는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도장의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셨는데요. 어떻게 또 얼마나 수행을 하시면서 좋아지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이제 간질이란 병 자체가 그렇게 수행을 단기간에 해가지고 낫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7살, 8살 때 또 앓고,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셨겠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수행과 도장 생활을 통해서 제 삶 자체를 증산도와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네. 예,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뭐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걱정을 좀 하세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인데도 아플까봐? 네. 놀이공원 가지 마라, 자유로 타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하니까 제가 이제 연락을 잘 안 하죠. 짜증이 나가지고. 연락 안 하시네요. 지금 건강합니다, 아주. 네,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근데 어릴 때 도장에 가면은 좀 이렇게 낯설 수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 7살, 8살짜리가 수행을 한다. 이것도 좀. 너무 예쁘죠? 예쁘죠. 지금보다 더 예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게 네. 벌써 지금 한 30년이 됐네요. 네. 네, 도장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30년 동안 꾸준한 구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뭐 재밌는 에피소드, 포교 이야기 이런 재밌는 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체험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하셨구나. 네. 그 대학교 학비, 생활비 다 스스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20대 때는 도장, 알바, 집 요 3박자였습니다. 3박자. 바쁜 일정을.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장을 가기 전에 항상 알바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 알바가 뭐냐면 라이더. 햄버거를 배달하는 라이더 일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한창 우리 태울주 매일 3,000도 이상 읽기 네.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 또한 매일처럼 개수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버릇이 생겼죠. 그때도 저는 라이더 알바를 하면서 왼손에는 항상 개수기를 끼고 그 다음에 뒤 오토바이 박스에는 판단고기 팜플렛을 수백 장을 챙겼습니다. 와, 이렇게 전단지도 넣고 다니시고. 네, 전단지 넣으면서 배달을 하게 되면 햄버거 하나에 전단지 한 2장. 또 저 집 가면 또 햄버거 하나에 네, 배달하고 전단지 한 2장. 이것도 진리도 네. 전하고. 네. 그러다가 누구 만나면 그냥 또 하나 보시라고 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할 때는 끊임없이 태울 줄을 읽었죠. 위험하니까. 네. 네. 살아야 되는 거 일단. 그쵸. 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골목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또 가야 되는 그 습성이 있으니까 저도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때 당시 EF 소나타였거든요. EF 소나타도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그 저랑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네. 더군다나 내리막길이었고 거기서 저는 제 기억으로도 한 6바퀴를 굴렀습니다. 내리막에서.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구르면서. 그렇죠. 주마등처럼. 네, 네. 이게 전치육주인지 진짜 아니면 조상님 배로 가는 건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멀쩡하게 일어났어요. 좀 이렇게 허리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괜찮으셨어요? 아무런 그게 없었거든요. 아프시지 않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좀 그래도. 놀란 거는 네. 또 제가 프로의식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배달. 고객이 먹는 건데 햄버거와 콜라 이게 네.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콜라가 뒤집어져 있었는데 하나도 흘러 넘치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이런 콜라가 일이- 쏟기지가 네. 않지. 그리고 몸도 안 아프고. 네,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도 전단지도 하나 붙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포교에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한 몸입니다, 보기에는. 요즘도 매일 하고 계시죠? 틈나면 주 2회에서 3회까지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 3회를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직장도 다니시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진리를 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이 가판대 형식입니다. 그렇죠. 네, 외부의 공원 같은 데 나가서 가판대를 펴고 책 홍보를 하고 설명을 받고 이런 외부 활동도 하고 시간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온라인, SNS로도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이 활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진리를 공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제 삶과 항상 함께 간다. 포교라는 게 특별히 어떤 의무사항 이런 것보다는 그쵸. 그냥 재미죠.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늘 포교에 진심인 편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면 들리는. 네. 오늘 암송할 도전 성구는 어떤 성구인가요? 오늘 암송할 도전 성구는 8편 7장과 9편 18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 암송을 하고자 합니다.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좀 와닿았던 문구가 있거든요. 내 일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 오, 이렇게 언어가 약간 이렇게 이제 그쵸? 라임에 살려가지고 네. 내 일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MC님도 일이 많으실 거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고 어떤 보람이 없으면 내일, 그 다음에 모레, 다음 달, 내년을 기약하기가 힘들다. 무기력해지죠. 예.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건 내가 진짜 전문가다 할 수 있는 내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성구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줄여봤습니다. 두 성구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8편 7장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 같은 게 많죠. 스트레스나 걱정,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회피하려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도전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편 18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불평, 불만은 그만하고 일을 열심히 소중히 여겨라. 그와 관련된 상제님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열정 뿜뿜하시고 에너지가 많으신데 도전 성구 암송도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성구 암송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8편 7장) 부단히 공부하라. 생각에서 생각이 나오느니라. 무엇을 하나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 세상에 생이 지질한 없느니라. 천지에서 바람과 비를 짓는데도 무한한 공력을 들이느니라.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말을 듣고도 실행치 않으면 바위의 물주기와 같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같이 못하니라. 줄을 쳐야 빨래를 넣는 것 아니냐. 조그만한 거미도 줄을 치면 새도 잡아먹고 못도 잡아먹는데 그 작은 거미만도 못한 놈도 많으니라. 말부터 앞서면 일이 안 되나니 일을 도모할 때에는 뒷감당을 해놓고 말해야 하느니라. 9편 18장 직업에는 녹줄이 달려있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녹줄이 달려있나니 성의를 다하여 직업을 따르는 것이 옳거늘 조금 고달프면 이기지 못하여 이 직업을 언제나 모면할고 하며 괴로워하는 말을 하니 이는 제 녹을 제가 끊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느니라 하시고 사람이 제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꾸려고만 하다가는 평생을 그르치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바깥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 밥해 먹는 세상이 돌아와도 제가 노력을 안 하면 굶어 죽느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날로 다르나니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천지조안이라 하시니라. 증산도의 모든 순간을 담는다. 전국을 누비는 포토그래퍼 정구현 도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부 사진자료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정구현 도생입니다. 네, 사진자료부에 계시는 정구현 도생님 반갑습니다. 증산도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보이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증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공시 행사들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부 내에 각 이제 여러 부서가 존재를 하는데 그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행사나 아니면 세미나 등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상제님, 태모님 성지 자료 촬영도 하고 있고, 또 동학혁명이나 이제 우리 고대 역사 유적지들도 출장을 가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출장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안동인데요. 안동을 간 이유가 삶을 수확하는 장면을 취재하러 가는 거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삶이라는 거를 삼배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삶을 수확한다? 그러니까 삶 자체를 보질 않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섬유인 그 삼배를 짜는 중요한 그 원재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취재를 하러 갔냐면 이제 도전 말씀 중에 6편 60장 네. 인류의 구원은 남은 조선 사람, 그 말씀에서 이제 3이 나와요. 상대, 중대, 하대, 그 네, 3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제 삶을 합법적으로 그 재배를 하는 곳이 유일하게 안동이라고 해요. 예, 안동포가 유명하거든요. 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사실 이제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 상대와 중대가 되게 이제 때깔이 좋은 녀석이에요. 길고 되게 올곧고 한 거를 하대, 제일 이제 쓸모없는 녀석 가지고 한 대에 묶는 거예요. 네. 와, 그 장면을 보고 이 도전, 그 6편 60장 도전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네. 아, 진정한 그 천하사 일꾼이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이 확 느껴졌어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도전을 읽는 것과 또 눈으로 직접 가서 보는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외울 성구가 6편 60장입니다. 네, 정구현 담당님의 마음을 울렸던 그 성구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진 촬영 말고도 부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취미로 시작한 게 있는데 어쩌다 보니 부업까지 돼버린 게 있습니다. 그 자전거 수리인데요. 이제 대전에 올라오면서 이제 필요해가지고 중고 자전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고 자전거인데 아무래도 좀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샵에 맡기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네. 이거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처음에 5만 원짜리 공구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네. 직접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자전거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 전국구로 네.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자전거 수리를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고치는 거가 좀 뿌듯하고 좋았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재미있고 유익하더라고요. 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지만 이제 많이 만났지만 이제 안 좋은 사람들도 가끔씩 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믿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몇몇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좀 약간 적개심이 있었다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너무 나쁘게만 또 보지 말자라고 이제 또 마음을 또 추스렸고요. 도전 말씀 중에 이제 사람이 천추만층 구만층이라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좀 마음 치유를 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좀 깊게 들여다보는 이제 관찰하려고 하는 좀 습관이 생겼어요.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시야도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증산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 같이 도장을 데리고 가신 기억이 나요. 아버지도 입도를 하시고 예, 자연스럽게 저하고 친 남동생도 같이 가족이 입도를 다 해서 함께. 예, 네. 뭐 사춘기랑 이래저래 겹쳐지게 되면서 네. 좀 반항심이 아우, 있었어요. 생기죠. 네. 네. 그래서 수련회나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회나 어떤 증대 교육이 있으면 교육장에 안 있고 또래들과 네. 나와가지고 오. 몰래 나와서 어디론가를. PC방을 가거나 PC방. 네. 아니면 뭐 책방을 가거나 그렇게 도망 다녔었는데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또. 네. 네. 네, 검거조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잡히다가 이젠 잡히지 말자 하고 그 초등학교 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저 멀리 이제 한남대학교 언덕을 넘어서 우와. 이제 PC방을 갔거든요. 아이, 이 정도면 이제 안 오시겠지, 못 잡으러 오시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게임을 실행시키는 순간 갑자기 의자가 뒤로 젖혀지면서 웬 익숙한 분께서 씩 웃으면서 이제 쳐다보시는데 공포인데요? 네. 네. 그때 이제 또 잡혔죠. 그때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하겠다는 마음 먹고 네. 이제 열심히 이제 교육을 뭐 억지로 이제 받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잡으러 오신 분이 지금 사진자료부의 팀장님이신 이창수 사진이신 거예요. 와, 그때 네. 잡으러 오신 분이 팀장님이라니. 네. 네, 정말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두 분이 정말 인연인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고 볶고 사진자료부를 네. 해서 열심히 봉직하고 있습니다. Running through the forest hand in hand, jumping over streams, talking about our dreams. We laugh, we smile, we dance. 가족끼리 더 돈독해진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좀 크게 아프셨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만성 신부전증을 판정을 받으셨어요. 만성 신부전증이란 게 신장이 네. 이제 기능을 완전 상실을 한 거거든요. 신장은 이제 복원이 안 돼요.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안 돼서 결국엔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신장 이식밖에 없어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신장 역할을 하기 위한 혈액투석이라는 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죠. 네. 매주 3일마다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따만한 그 큰 장비에 이제 혈관을 이제 항상 관을 꽂으시고 거의 3-4시간 동안 누워서 이제 투석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네, 그 너무 투석 힘드셨겠다. 생활까지 같이 겪으시다가 네. 장기이식 관리센터에서 이제 이식자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고 이제 이식을 받으셨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78세 그 뇌사 판정을 받으신 할머니 분이셨어요. 네. 저는 얼굴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지만 지금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심장을 이식을 받으시고 10년 동안 잘 생활을 하시다가 네. 또 그 심장도 기능이 상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이 나서자라고 네. 해서
이제 제가 검사를 맡으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이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나이가 20살 초반이고 네. 또 이제 젊으니까 또 신장 떼고 나면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그걸 염려를 하시니까 또 무엇보다 자식이니까 그쵸.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의 의지는 좀 꺾어지고 어머니가 검사를 맡으셨는데 병원에서 그 일치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결과를 받으시고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되게 이제 뜸을 들이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너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제가 검사를 하러 갔거든요. 일치율이 98%나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자녀시니까. 네. 그래서 이식을 하기로 하고 이제 병원을 네. 이제 다녔는데요. 일단 저희 아버지랑 제가 혈액형이 달라요. 오. 네. 요즘 의술이 좋은 게 네.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하대요. 오. 네. 네. 그 혈장 교환술이라는 그 법으로 그 이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날 하루 전이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어머.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제 판정을 하고 이제 수술이 아예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이식 수술하는 날짜가 돼서 이제 그날은 별 탈 없이 저도 이제 이식 이제 신장을 이제 공여를 해드렸어요. 정말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에서는 힘들었었지만 이제 돌이키고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아버지가 이제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계기로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또 계기가 됐네요. 네. 또 아버지께 이식해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신유치성도 많이 모시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말 우리 정구현 도생님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구 암송 시간인데요. 좋아하면 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외울 도전 성구는 어떤 성구인가요? 도전 6편 60장 인류 구원의 남은 조선 사람이라는 성구인데요. 이 성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동에서 제가 몸소 와닿았던 성구여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가장 와닿는 성구를 준비하셨는데 멋진 성구 암송 부탁드립니다. 네. 도전 6편 60장 인류 구원의 남은 조선 사람 7월 어느 날 성도들을 거느리고 제비창골 입구를 지나실 때 건너편 산밭에서 사람들이 삼을 치거늘 상제님께서 3대 섭다발을 가져오라 하심으로 갑질이 잘 골라서 안아다 올리니라. 이에 3대 섭다발을 한 대 섞으신 뒤에 먼저 상대를 추려 뽑아 버리시고 다시 중대를 추려 버리시니 가장 가늘어 쓸모없는 하대만 한 줌 남는지라. 그 하대를 한 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재시더니 끈으로 묶고 한 발로 탁 차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내 자식이니라. 가장 못나고 모자란 사람, 이리 가지도 않고 저리 가지도 않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시속에 남조선 사람이라 이르나니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라. 동서 각 교파에 빼앗기고 남은
못난 사람에게 기운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니 그들을 잘 가르치라 하시니라.